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에서 첨가물 장사를 하는 올해 66살 김숙자라고 합니다. 제 삶은 매일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찬 공기에 손이 얼어붙는 계절에도, 장마철 빗방울이 쇠지붕을 두들기던 날에도 저는 언제나 시장 문을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제 노란 천막과 꺼멓게 바랜 천막 기둥은 늘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굳게 닫힌 셔터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불을 밝히는 건 제 자판 하나뿐이었지요. 무채색의 남방의 감색 앞치마,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아무 말 없이 생강 한 단, 무 한 망, 바나나 한 송이를 조용히 정리하는 제 모습은 아마 시장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장사를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지, 왜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늦은 저녁까지 시장을 지키는지를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숙자, 아주머니, 말 수 없는 그분, 혹은 첨가물 코너 앞쪽에 있는 분으로 불릴 뿐이었지요.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은 손님들보단 건너가게 만두 아주머니가 유일했는데, 그분조차도 제 과거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히 묻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에, 말투에, 몸짓 하나하나에 묘하게 스며 있는 단호함과 선 그어진 듯한 거리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도 변함없이 가게 천막을 걷어 올리고 수레에 실려온 채소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좌판 위에 정갈이 올려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무더기 옆에 상추는 가지런히 포개어 올리고, 잘 익은 토마토는 신문지로 한번 감싸둔 채 그늘 쪽에 두었습니다. 일은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이기에 생각이 필요 없었고, 마음은 자꾸만 멀리로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에선 20살 초반의 웃음 많던 청년 그대로 남아있는 아이입니다. 벌써 15년 전이네요.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아들은 그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길 한복판에 멈춰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속에서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숨이 막히도록 울어야 할 그날, 저는 장판 구석에 앉아 아들이 사준 내복상의 한쪽 소매만 붙들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냥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애가 떠나고 나서 저는 눈물 대신 생강을 깎았고 한숨 대신 물을 손질했습니다. 말없이 쌓아 올린 채소들 속에서 제 시간을 채워갔고, 제 삶은 마치 숨죽인 채 버티는 유리병 안의 공기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진국이라 부르더군요. 숙자 이모는 말은 없지만 참 진국이야. 고집도 세고 무뚝뚝하긴 한데 그 사람만큼 손님한테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 없다니까. 가끔 단골들이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시장에서 컸다는 순인의 김치가게 딸, 대학을 갔다 돌아와 어머니를 도운다는 생선가게 아들, 다들 저를 보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그 누구도 제게 깊게 다가오려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가오지 못한 걸지도요. 제 안에 잠겨있는 침묵이 벽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선 언제부턴가 낯선 외제차들이 들락날락했고, 흰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시장통 한복판을 서성이는 모습이 낯설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슬슬 재개발이란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다들 설마 했습니다. 이 낡은 시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리 있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 웃음은 멎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가게마다 수상한 사내들이 찾아와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세야. 싫으면 장사 접던가. 그 한마디에 말 잘하던 순이네 아주머니도, 거칠게 생선 손질하던 덕철이 아저씨도 고개를 떨군 채 봉투를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장사를 접은 사람도 여럿 나왔고 철문을 굳게 닫은 채 나타나지 않는 얼굴도 생겼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발밑에서부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죽 점퍼에 금목걸이, 검은 선글라스를 쓴 사내 둘이 제 앞에 서서 말 한마디 없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돈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다음 날 그보다 더 험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상태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말없이 제 무더미를 발로 찼고 감자 자루를 걷어찼으며 토마토 상자를 엎질렀습니다. 어디서 빌어먹으려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텨? 너도 똑같이 당해야 정신 차리지. 욕설은 비수 같았고 땅바닥에 나뒹구는 과일과 채소는 짓밟혀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터진 토마토를 휴지에 감싸 다시 상자에 넣고 부서진 물을 옆으로 치우며 부러진 상추대를 한 장 한 장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태라는 사내는 그렇게 한참을 욕을 퍼붓다 돌아섰습니다. 그 뒤통수를 향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입술이 저절로 굳은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말을 내뱉는 대신 손끝으로, 눈빛으로, 버티는 호흡으로 대신했으니까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자 이모, 이제 그만두는 거 아냐? 저분까지 장사 접으면 진짜 끝이야. 그날 저녁 제 가게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사보다 터진 과일을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던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꺼지면 저 혼자 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에 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문을 여는 가게가 많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시장 사람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요. 그놈들 오늘도 올 거라고. 예상대로였습니다. 흰 점퍼를 걸친 상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건들건들한 자세로 더 큰 소리로 시장 바닥을 쿵쿵 울리며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제 가게를 향했지만 정작 먼저 손을 댄 곳은 옆집 김치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아니 이봐요. 저번에 줬잖아요. 저 진짜 더는. 시끄러. 재개발 끝나면 다 날아갈 자리인데 뭘 아까워해. 안 그래요, 숙자 아지매. 상태는 그렇게 웃으며 김치 항아리를 발로 밀었습니다. 절인 배추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달달 떨며 주저앉았지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상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저는 상태 앞에 섰습니다. 내가, 제 목소리는 낮았고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이에 벌벌 떨 것 같습니까? 상태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래, 이 늙은 게. 뭘 한다고 겁도 없이.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제 왼쪽 팔 소매를 걷었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치가게 아주머니는 주저앉은 채 손을 놓지 못했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비닐 장갑을 낀 채로 팔을 반쯤 들다 멈췄습니다. 떡집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늘 조잘대던 입을 꾹 다문 채 숨을 삼켰습니다. 정적이 짙게 깔린 시장 한복판,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지요. 제 팔뚝에 새겨진 그 문신은 세월이 흐르고 주름이 깊어졌어도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빛바랜 천막 사이로 들어온 햇살에 문신의 비늘 하나하나가 번쩍였고 붓끝처럼 얇게 뻗은 먹선들이 제 과거를 꺼내 보이는 듯했습니다. 용의 눈은 살아있는 듯했고 그 몸은 제 주름진 살 위에서도 힘을 잃지 않은 채 꿈틀거렸습니다. 상태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입꼬리를 비틀며 웃던 그놈의 얼굴이 눈앞에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리는 듯했고 눈동자가 제 팔뚝을 향한 채 미동도 없이 멎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니들 같은 거 100명은 넘게 봤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시장의 모든 소음을 눌러버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고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고 기억이었으며 결코 함부로 다가올 수 없는 시간의 깊이였습니다. 상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아주 천천히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뭐야, 장난하나? 목소리는 처음보다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문득 스쳐가는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저를 이런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문신이 새겨진 이 팔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니면 보호받는 느낌이라 말했을까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려 있던 그 한가운데에서 저는 조용히 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터진 토마토를 다시 손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는 듯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 눈에 비친 숙자, 이모는 더 이상 단지 말없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던 제 진짜 모습의 일부를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 사이에선 조용한 파문이 번졌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귓속말로 속삭였고 다음 날엔 떡집 아주머니가 생선가게 아저씨에게, 생선가게 아저씨는 다시 청가물 옆순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들었어? 숙자 이모 그분이 그 목포 숙자래. 목포 숙자? 그 전설 속 이름 아냐? 칼 잡던 여자 중에 최고라던. 처음엔 모두가 믿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없고 조용한 이모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냐고.
하지만 증거는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 팔뚝의 용문신, 그때 상태 앞에서 보인 눈빛과 침착함, 아무리 무례한 폭력에도 흔들리지 않던 태도,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전국을 주름잡던 조직 내에서도 이름석 자만으로도 숨죽이게 만들던 여자였습니다. 목포 숙자라는 이름은 제게 영광도 상처도 피도 함께 안겨줬던 껍데기 같은 것이었죠. 그 이름으로 수많은 싸움을 끝냈고 누군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 누군가는 제 남편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남편은 조직 내부의 분쟁에 휘말려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칼도, 이름도, 조직도 다 버리고 도망치듯 이 시장에 왔습니다. 민수, 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 손에 흙을 묻히는 삶을 택했고, 더럽고 위험한 과거는 단 한 줄도 아이 앞에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장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시장은 마지막 남은 세계였습니다. 민수가 함께 먹던 고구마, 사줬던 수박, 장바구니 들고 절 도와주던 그 좁은 좌판. 그 기억이 남아있는 이곳만은 그 누구에게도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내 안의 숙자를 다시 꺼내기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조직이 아닌 제 삶을 위해, 제 아이가 사랑했던 이 시장을 위해 다시 일어설 차례였습니다. 조용히 깨어나는 그 결심 속에서 저는 오래 묻어두었던 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다시 꺼냈습니다. 목포 숙자, 그 이름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누구를 다치게 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들과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아 뻣뻣하게 굳은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다 결국 제 손이 멈춘 이름 하나. 광주 백로인. 10수년 전 제가 손을 씻으며 연락을 끊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묻혀있던 세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직은 잊힌 게 아니라 제가 외면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굵었습니다. 숙자냐,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지. 죽을 수 없어서. 짧은 침묵 후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 놈들 좀 조용히 치워야겠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더라고. 그날 이후 시장은 며칠간 유난히 평온했습니다. 상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똘마니들이 괜히 생선가게 근처를 서성이다 주랭랑을 치는 장면이 몇 번 목격됐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채면서도 모른 척했고 저는 그저 묵묵히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고 감자에 흙이 덜 묻은 날이었지요. 시장 입구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차에서 내릴 때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부릅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태와 그 일당은 그날 이후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교통사고 났다더라, 감옥 갔다더라 떠들었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몇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 어떤 외부 세력도 감히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좌판에 앉아 사과를 닦았습니다. 햇빛이 사과 껍질에 반사되어 붉은 빛을 품고 있었고 그 위에 제 손등의 주름이 고요히 겹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웃음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떻게 상태가 사라졌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다시 돌아온 평화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이 작은 시장과 그 속에 남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조용한 복수를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장사가 다시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묵은 사과를 고르고 흙 묻은 물을 다시 정리하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또 이겼다. 그 후 시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고 해야겠지요. 늘 바쁘게만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상인들 사이엔 웃음이 돌았으며 무엇보다도 이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저를 숙자, 이모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숙자 선생님, 오늘 사과 아주 좋네요. 선생님, 요즘은 좀 쉬면서 하셔야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란 말에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가 무슨 가르칠 게 있다고 그런 호칭을 받나 싶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도 거리감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 눈을 피하던 것도 옛말이 되었지요. 이젠 제 가게 앞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고 무 하나를 가리키며 이모, 저거 오늘 싸요? 하고 해맑게 묻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무섭다가 아니라 든든하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시장 안의 모든 상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다라는 뜻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엔 자치회가 생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저를 명예회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숙자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 시장은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뭐라 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고구마를 굽고 사과를 닦으며 조용히 시장 한 구석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셔터들이 하나둘씩 닫히는 저녁. 마지막으로 가게에 불을 끄고 의자에 앉은 저는 한 손에 수건을 쥔 채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사이로 별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야 할 게 생기면 다시 싸워야지.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바람 한 줄기가 시장 통로를 가로질렀고 고요한 저녁의 정적 속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시장, 이 사람들, 이 터전이 이제 제게 마지막 전쟁터가 아니라 마지막 집이 되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도 평소처럼 사과를 닦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며 말이지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